안녕하세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미국 사는 오박사생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가르치고 있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내용을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후속 영상을 올려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브이로그에만 빠져 있다가 이제서야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혹시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국문 발표에서도 정말 중요한 뼈대가 되는 내용들이니까 꼭 숙지를 하고 와주시고, 오늘 내용은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서론, 인트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왜 인트로가 중요한가? 인트로는 어떠한 구조로 이뤄져야 하는가? 마지막으로는 인트로에서 쓰일 만한 정말 요긴한 영어 표현들, 이 세 가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둘 중에 어떤 사람과 여러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싶을지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일단 A는 intelligent, industrious, impulsive, critical, stubborn, and envious. 그 다음에 B는요, envious, stubborn, critical, impulsive, industrious, intelligent.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랑 B에 대한 형용사는 같은 형용사들이었습니다. 단지 순서가 반대였어요. 이게 원래 제대로 되려면 사람들을 반으로 나누고 첫 번째 그룹은 A에 대해서만, 두 번째 그룹은 B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수업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이미 다 눈치를 채시고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A가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A를 묘사하는 단어들은 앞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B를 묘사하는 단어들은 앞이 부정적이고 뒤가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처음 들은 표현들이 뇌리에 더 깊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 대한 혹은 사물에 대한 첫 번째 평가가 그 이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심리학에서는 헤일로 이펙트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해당이 되는 거는 그만큼 서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인상을 좋게 심어줘야 나중에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얘는 저거 실수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반대로 처음에 이미지를 잘 좋지 못하게 시작을 했어요. 버벅거리면서. 그러면 뒤에서 아무리 잘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 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뒤에가 그만큼 좋게 평가가 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 방금 예시에서 B 사람에 대한 얘기처럼. 이 정도면은 일단 서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정말 관련된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일단은 처음에는 후크, 그러니까 attention getter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는 relevant statement,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듣는 사람에게 왜 관련이 있는가, 왜 당신이 이걸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relevant statement. 그 다음에는 내가 왜 너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왜 발표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credibility statement, 내가 얼마나 credible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끝으로는 이제 발표를 하는 거의 토픽, 주제문, 그리고 앞으로 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overview를 해주는 this is an overview,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은 어텐션 게러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헤일로 이펙트가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rhetorical question. 직접적인 대답을 바라고 하지 않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attention getter에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대답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한다거나, 이거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방금 그냥 한 것처럼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굉장히 평범해요. 그런데 질문을 할 때 관중들이 조금 참여를 할 수 있게끔 rhetorical question을 활용을 한다면 청중들이 내 발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고 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냐, 예를 들어서 Have you ever been to Germany? 독일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거 대신에 Raise your hands if you've ever been to Germany
라고 한다면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손을 들겠죠. 그 순간 청중들이 내 발표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발표가 훨씬 스무스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이제 raise your hands if 뭐뭐뭐에 관한 표현이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guided imagery 아니면 hypothetical example. guided imagery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I'd like everyone to close their eyes and image something with me. 청중들이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러이러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노력을 좀 덜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guided imagery가 아닐까 싶고요. 다음에는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통계. 통계 수치는 사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충격적인 내용의 숫자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예를 들어서 제가 통계 하나를 지금 찾아서 한번 해볼게요. According to a news report by Common Sense Media, which is a non-profit that promotes safe health and media for children, teens spend an average of 7 hours and 22 minutes on their phones a day. 제가 앞에 굳이 Common Sense Media가 어떤 기관인지 설명을 한 이유는 이걸 발표한 기관이 믿을 만한 기관이라는 거를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붙여주는 게 좋고 통계를 얘기를 했는데 근데 듣는 사람들이 별로 충격을 받아 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덧붙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This is a shocking number to me, but for those of you who might not think this is much of a deal, 하신 다음에 Teens devote 80% of their screen time to watching videos, gaming, and social media, and only 3% to creative works. Reading print books, teens spend an average 20 minutes per day.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얘기를 했었던 그 통계와 대조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붙여주시면서 좀 더 이걸 뭐 충격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고 또 어텐션 게러를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는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하시는 거 굉장히 뭐 유니크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본인의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셔서 뭐 신문에서 보도가 됐었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TV에서 봤거나 영화에서 봤거나 그런 내용들을 이제 활용을 해주셔도 굉장히 흥미롭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명언을 이제 쓰실 수 있겠는데 명언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으로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 예를 들자면 Having knowledge but lacking the power to clearly express it is no better than never having any ideas at all. 이런 식의 이제 명언을 던져주시고 이 명언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설명을 해주시고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attention getter 다음에는 relevant statement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발표 내용이 청중들에게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왜 이 발표를 들어야 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청중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면 청중들이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재밌는 것이다, 꼭 알아야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청중들이 내 발표에 집중을 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아무래도 발표 주제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뭐 어텐션 게러처럼 이러한 타입 저러한 타입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절대 하면은 안 될 거 그것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apologetic statement 사과하면서 시작하는 거 혹은 본인의 주제를 이렇게 낮추면서 시작을 하는 거 있죠.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지루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정말 많이들 하세요. 전문적인 내용을 발표를 하실 때일수록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기대를 낮춰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더 반전미가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아요. 재미없을 거라고 했는데 재미없을 거지만 혹시 모르니까 열심히 들어볼까? 라고 생각하지 절대 않는단 말이에요. This might not interest some of you. 이거 절대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이 말을 정말 꼭 해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This might not interest some of you, but I'm gonna change that today. 이런 식으로 자신감에 차서 얘기를 해주신다던가 한다면 아무래도 얘가 무슨 자신감이지? 하고 좀 더 귀 기울여서 듣게 되겠죠?
다음 거는 credibility statement. 이 발표를 당신들에게 하기에 내가 얼마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전공이 이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전공인데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왜 너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에 대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전공이고 내가 지난 수개월 동안 이거를 엄청 열심히 연구를 했어 라는 식으로 한 가지 덧붙여 주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왜 내 발표가 더 가치가 있고 더 들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 주셔야 하겠고, 이제 내가 발표를 할 중심 내용,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할 내용들, 메인 포인트들을 간략하게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하고 끝낼 거야 라고 그 오버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텐션 게러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이런 종류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발표에 맞춰서 이제 해주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론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 말씀을 드리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영어 표현은 아까 제가 attention getter에서 rhetorical question 할 때 추천을 드렸었던 raise your hands if you blah blah blah. Don't be shy. 부끄러워하지 말고 I have my hand raised too. 나도 내 손 들고 있어. 그러니까 don't be shy. Come on. 이런 거 이제 해주시면은 네 되겠죠? 그리고 give me a thumbs up if 뭐뭐뭐. 그러니까 손 들어주세요랑 비슷하게 뭐뭐 하면은 엄지손가락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특히 줌으로 회의할 때 정말 많이 써요. 줌에서 연결 끊길 때 give me a thumbs up if you can still hear me. 그 다음에 뭐 relevance statement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it is time to take it seriously. take something seriously.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credibility statement에서 내가 어떠한 거를 했다 이거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I'm here to share the lessons of my years of research. 그 다음에는 이제 overview, thesis statement를 얘기를 하실 때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일단 첫 번째, dive into. 다이빙을 하다잖아요. 그래서 빠져보자, 얘기를 해보자. Let's dive into it. In this presentation, we're gonna dive into 뭐뭐뭐. 또 많이 쓰는 게 walk through. 그 overview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저도 정말 많이 쓰는데 I'm going to walk you through 뭐뭐뭐, 뭐뭐뭐, 뭐뭐뭐 이렇게 메인 포인트 하나, 둘, 셋을 얘기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표현도 몇 가지 알아봤고요. 제가 여기서 대학 강의를 할 때는 아무래도 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 수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되는 한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에 어떤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트로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서론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결론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